학원의 커리는 커리라고. 속성 커리큘럼. 커리큘럼. 카레가 아니고. 커리. 그래서 참 되게 좀 웃어주세요. 못 줬는데 간만에. 이번에 이제 1차 시험을 봤는데 이 커트라인을 이제 예상 커트라인보다 훨씬 여유 있게 지금 맞은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2차를 가야 되는데 네. 이 2차 수험생 분들은 일단 동차를 봐야 되잖아요. 네.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? 참 이게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. 어려운 거예요? 왜 어렵냐면 이 동차란 게 뭘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지만 네.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냐, 합격을 목표로 하는 동차 강의이지 아니면 현재 시험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약된 강의로 가야 되느냐, 이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 1차를 붙은 사람 분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처음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한 포인트를 한번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욕심이 많죠. 나도 해보겠다. 욕심이 생기죠. 생기죠.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욕심이 생깁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뭐 혹시 동차 때 한번 공부해 보셨죠?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? 뭐 근데 그때는 뭐 강사분들이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해도 정말 공부가 안 된다.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붙겠다는 마음으로 뭐 그냥 뭐 암기를 해서라도 막 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. 사실은. 예. 맞죠.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우니까.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합격을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냐, 이게 다 중요하다 이거죠. 그러면 무조건 외우기만 할 거냐 라는 부분이죠.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2차는 제가 한번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2차는 쓰는 거죠. 논술입니다. 문장 만들기 연습이에요.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겠죠. 그러면 문장을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규칙성을 배우면 문장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죠.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판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판결 요지가 어느 정도 그 좀 정형화된 좀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. 예. 예, 저도 그런 걸 좀 봤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. 일단 문장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. 예, 예. 만약에 판례를 외우고 싶다. 교과서 그 개념을 외우고 싶어. 그죠? 그렇죠. 그러면 교과서 생으로 외울 거냐? 예. 근데 요 외우는 연습 방법 쉽습니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.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예. 바랍니다.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? 이것은 실천을 한다면 합격을 보장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. 합격을 보장하는 네. 거고. 그럼 여러 가지 멘트 중에 상당히 본인의 어떤 그 신뢰감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지만. 자, 이럴 수 있습니다. 아니,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. 예, 말씀하시죠. 이건 절대 디스가 없습니다. 자신할 수 있습니다. 누가 누굴 디스합니까? 이거죠.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내가 2차에 떨어졌어요. 자신감 있으면 한 번 더 공부합니다. 근데 자신감 없으면 그만둘까 하다가도 밀려서 공부를 해요. 그 밀려서 공부하면 또 떨어져요.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또 하죠. 또 하죠. 이런 자신감을 갖는 방법 뭘까요?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우리 본 문장은 똑같습니다. 누가 주어죠. 육하 원칙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져요. 육하가 아니네요? 여기에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죠. 그래요? 뭐 영어에 오형식이냐 사형식 뭐 이런 게 있지만 예. 그래서 가장 기본형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. 이 문장을 기준으로 여기에 언제, 어디서, 어떻게, 왜를 가미시키면 돼요. 다 아는 거네요, 우리가. 아는 건데 네. 자, 그럼 이것을 읽어봤을 때 내가 이 문장을 만들어서 누가를 스스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. 누가 하는 거지?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지? 읽으면서 예. 책을 읽으면서. 그러면 안 읽어도 이거 누가 하는 거구나,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. 의심을 계속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. 질문을 스스로. 그러면 내가 문장이 만들어져. 그럼 개념을 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.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갖고 있으면 문장이 만들어져요. 혹시 뭐 하나 던져보실래요? 키워드요? 김종호. 법률 용어의 개념을 아, 뭐랄까 채권자 치수권 한번 던져보실래요? 채권자 대위권. 대일권. 좋아요.
자, 누가 행사하는 걸까요, 권리가? 누가? 아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하셔야죠. 채권자. 예. 채권자 대입권 해볼까요? 채권자 대권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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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권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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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상대로? 누구를 상대로? 제3 채무자를 상대로. 무엇을? 무엇을? 채무자의 권리를. 채무자의 제3 채무에 대한 권리를 그다음 뭔가? 대신 행사할 수 있다. 그죠? 왜? 쉽게 풀었습니다. 그죠? 이게 개념이야. 그럼 왜? 왜 할까요?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. 채권자 권리. 그죠? 네. 뭐 어떻게? 그건 이제 구체적인 방법, 뭐 채권자 고집 이런 상대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개념을 만들었잖아요. 그리고 한번 교재를 읽어보는 거죠. 기본서를 읽어봐요. 그럼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 있어. 순서는 중요하잖아요. 순서도 외울 게 필요 없다. 그럼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. 여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넣으면 예.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. 그죠?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늘리는 거예요. 채무자의 어떤 권리? 그죠? 재산상의 법률행위냐 가족법상의 법률. 그래서 요 연습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2차 문장을 만드는데 두려움이 없어요. 그러면 이거죠. 외우려고 시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어디에 시간 투자하는 거냐? 키워드. 난 이 단어 하나면 짧은 글짓기를 할 수 있어. 그건 맞아요. 이거를 잡아내는 연습만 하면 나중엔 누가 할까 고민하는 거죠. 누가를 상대로 하죠? 무엇을 하는 건가? 이게 이제 단어가 나오겠죠. 그럼 문장이 잘 만들어집니다.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근데 하다 보면 잊어버렸다. 이런 연습 안 하죠. 동차 때는 이런 연습을 저는 일주일만이라도 마르고 닳도록 해보셨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그 1차 시험을 합격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이 2차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께서 단순히 책을 보고 암기하지 말아라.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라. 또 이런 말씀 해주셨고 이 방법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알려주시기로 또 우리가 또 약속을.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뭐 이제 우리가 네. 그 주제나 개념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뭐 채권자, 대입권, 채권자 어떤 거라도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. 이걸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연습해보는 실제 예를 한번 네,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수험 공부와 관련된 또 2차와 관련된 또 뭐 기득권 여러분들의 을 위해서도 또 공부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. 약속해 주실 수 있죠? 네, 뭐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김종호 법무사님과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봤습니다.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